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날씨를 검색해봤더니 이번 주 내내 흐리고 비 오나봐요. 날씨가 흐릴수록 더 맑은 목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목소리가 걸걸하네요. 걸걸?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여자입니다.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서 막말 아닌 막말을 꽤 들어서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지난 9월에 참다 못해 못 살겠다 했더니 그런 말 한 적 없다. 너를 왜 미워했겠냐?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미안하다. 하셔놓고 새해 첫날부터 기분 상하는 소리를 들었네요. 제가 예민한 건지 이 정도면 시어머니 막말이 맞는지 댓글 좀 부탁드려요. 상처받은 말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크게 울컥했던 말씀만 몇 개 정리해볼게요. 그렇게 간추려도 내용이 길겠지만 제 판단이 잘못되면 계속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중요한 선택을 잘못하게 될까봐 여러분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니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로 이쁘지도 않은 며느리. 시어머니가 지인분께 뜨개 가방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시고는 저 주시면서 굳이 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걔가 누구 주려고 부탁하냐고 묻길래 며느리 줄 거라고 했더니 며느리 별로 이쁘지도 않다면서 주려고? 라고 하더라. 이건 시어머니가 평소에 지인들 만나시면 며느리 안 이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니네 엄마는 딸 결혼시킨 것 같지도 않겠네. 시댁과 친정은 차로 5분 거리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휴가 아니고 그냥 주말에 쉬려고 남편은 시댁에 저는 친정에 갈 겸 내려가서 시댁에 먼저 인사드리려고 들렸더니 이러시네요. 야, 니네 엄마는 딸 결혼시킨 거 같지도 않겠다. 결혼을 했는데 친정에서 자면 연애 때랑 뭐가 달라? 나 때는 친정은 없고 무조건 시댁만 생각했었는데 참. 결혼한 게 시댁에 팔려온 건지 저 한마디에 심지어 야 니네 엄마까지. 세 번째, 그럴 거면 이혼해야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췌장암이 의심된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고 결과가 나오던 날까지 남편한테만 그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남편도 하필이면 회사가 바쁠 때여서 저한테 미처 전달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못했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줄 알았다고. 암튼 저는 그 모든 진행 상황을 하나도 알지 못했는데 마지막 결과 암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 나오던 날 여전히 회사 일이 바빠 정신없던 남편은 어머니께 아무 전화를 못 드렸죠. 그날 저녁 저는 제 동생이 이사를 해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아들이냐? 내가 죽어도 와보지도 않겠네. 남편은 혼이 나고 저는 이사 정리가 끝난 뒤 집에 돌아온 밤 11시 30분쯤 저한테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일찍 주무시기도 하고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다음날 아침 부랴부랴 연락을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남편이 알려주지 않아서 전혀 몰랐어요. 다음부터 큰일 있을 때 남편이 깜빡할 수 있으니 저한테도 연락 꼭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소리부터 쫙 깔고 쏘아붙이셨어요. 내가 아프다는데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살 거면 이혼해야지. 안 그래? 우리 아들이 말을 안 해줘서 그게 아들 잘못이라고? 내가 볼 땐 니네 둘 다 똑같아. 이때 너무 크게 마음 다치고 그나마 붙여보려고 애쓰던 정이 뚝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도 이미 크고 작게 상처받는 말 많이 들어왔었지만 저만 모른 척 넘어가면 조용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번째, 둘 다 참 인정머리 없다.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온 식구가 작년 여름 휴가 일주일을 저희 신혼집에서 보내셨습니다. 저녁도 차렸고 야식도 차렸고 과일도 깎아내놓고 계신 내내 다들 앉아있어도 저는 내내 대접했죠. 손님이니까 이해했고 그때까진 불만 없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휴가 보내시고 내려가신 후 딱 이틀 뒤에 친정부모님 못 본 지도 오래돼서 주말에 하루 보러 토요일에 내려갔습니다. 이때 남편은 오지 말랬는데 기어코 자기도 오겠다고 해서 같이 하루 보냈습니다. 근데 다음날 출발하는데 남편이 어머니한테 전화 좀 한다네요. 저는 내려왔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남편이 말했었대요.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내려오면 인사는 해야지. 강요하시는 분인데 인사드리러 가면 인사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하고 좀 시간 보내다 보면 3-4시간은 기본이죠 보통. 단 하루 친정집에 있다가 가면서 왔다 갔다 이동하기 애매했고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계시면서 충분히 시간을 보냈고 친정 식구들이랑 뭐 할지 계획을 세워두고 간 건데 인사하랴 뭐하랴 그러다 보면 제대로 시간 보내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인사드리고 애매하게 놀게 뻔하니까 저는 굳이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덜컥 말했다고 하니 자기 엄마를 그렇게 모르나 싶고 한숨이. 결국 전화드렸더니 인사도 안 하냐? 둘 다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너네한테 앞으로 아무 기대도 안 한다. 라네요. 그치만 실제로는 기대 계속하고 계신걸요. 5번째, 어른이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이게 이번 새해 인사입니다. 절 상처 주는 시어머니 힘들다고 말하는 저한테 뭐가 힘드냐? 좀 참아라. 라는 말만 할 줄 아는 남편. 모두에게 질리고 지쳐서 결국 9월에 사고를 쳤습니다. 못 살겠다고 한 거죠. 그땐 다 뒤집어져서 어머니가 저 붙잡고 내가 그런 말을 했냐? 그게 진심이 아니었을 거다. 내가 너를 왜 미워하겠냐? 그러셨습니다. 진짜 살기 싫었는데 2번은 없다는 심정으로 믿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랑은 부부 상담도 받으러 다녀보고 그러다가 한 번은 아버님 탈장 수술을 하신다고 또 갑자기 전해 듣고 남편보다 먼저 내려가 수술하는 거 지켜드리고 어머님이랑 시간도 보냈습니다. 남편 생일날엔 친정집 이삿날이어서 생일상 챙겨주고 다음날 친정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생일 때 제가 했던 반찬 직접 만든 동그랑땡이 너무 맛있다고 남은 거 어머님 갖다 드리자길래 싸들고 내려가서 또 시댁 먼저 들러서 인사드리고 음식 드리고 친정 도착하니 늦은 오후가 돼서 짐 정리 다 돼 있고 저는 돕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출발하기 전에 시댁에 들렸다 가자 해서 또 들렀네요. 좀 더 말하자면 일해서 친정 갈 때 같이 가겠다는 남편 너무 싫어요. 그냥 친정 가서 맘 편히 쉬다가 오고 싶은데 맨날 시댁 먼저 그 다음 친정 또 시댁 들렀다가 올라오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고 싫어요. 그래봤자 결혼하고 친정 내려간 거 한 손 안에 드는데 죄다 시댁. 저는 언제 친정 식구들이랑 오붓한 시간 보내죠? 아무튼 못 살겠다 뒤집어지고 나서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저도 돕기로 했으니 별일 있으면 뵙고 할 역할은 여전히 했습니다. 근데 새해 인사드리려고 전화 드렸더니 남편한텐 하이톤으로 뭐라고? 하하호호. 하하호호 통화하시더니 제가 바꿔드니까 목소리 깔고 이러시네요. 어머니 지금 바깥에 계신가 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도 그냥 대화를 하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그냥 저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한마디 하고 끊으려는데 딱 이 한마디 하시고 전화 끊었습니다. 니도 이제 어른이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고 말하고. 이제야 아니다. 둘이 잘 살아봐라. 제가 그냥 철없는 애라서 못 살겠다고 한 건 줄 아시나 봐요. 잘못하셨다면서 생각해보니 저한테 상처 준 적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 없이 말한 건가 봐요. 흔히 주고받는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말도 못 들었네요. 저게 새해 인사랍니까? 설날 지나고 붕붕 뜨는 새해 분위기 가라앉으면 남편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들이 그저 제가 예민해서 느껴지는 건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막말하고 계신 게 맞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이 집도 시엄마는 그렇다 치고 남편놈이 제일 문제인데 또 헛다리 짚고 있네. 님 시어머니 성격 참 요상하시고 본인이야말로 말할 때 생각 좀 하고 말하라 해요. 그리고 님 남편 짜증나요. 그 따위로 친정 따라와서 편히 모시게 할 거면 다음부턴 시댁에 가라고 해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짜증나는 인간들이네요. 본인 폰에 녹음 어플 필수입니다. 그러니 시모와 통할 일 생기면 남편 폰으로 통화하다 건네주면 실수인 척 끊어버리고 본인 폰으로 전화하세요. 그래야 녹음되죠. 시간 지나면 자동 삭제되니 꼭 어플에 들어가서 저장 누르시고요. 말 실수할 때마다 짚어주고 남편한테도 시가 가면 꼭 올라올 때 똑같이 인사하게 들르라 해요. 역지사지로 지가 겪어봐야 아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도 철저한 피임하고 1년 노력해보고 개선 안 된다면 남편놈 미련 없이 버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시모든 머시기든 남편놈 하나만 버리면 다 해결되는 문제니까요. 생각 없이 말하는 거죠. 며느리한테만 믿게 말하네요. 남편에게 당신 엄마 변한 거 없다. 앞으로는 잘못 말하시는 거 딱딱 짚어드리겠다. 어른도 잘못하고 있는 거는 고쳐야 한다. 그게 싫으면 시댁 안 가겠다. 각자 부모 각자 챙기고 살 거다. 라고 말하고 시모가 미운 말할 때마다 짚으세요. 니네 엄마? 어머니 사돈한테 니네 엄마라뇨. 제가 며느리라도 예의가 아니시죠. 조심해주세요. 몰랐던 일에 대해 화내면 어머니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모자가 똑같으세요? 서로 말했을 거다 하고 저한테 화내시면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하고 기분 나빠요. 혼내시려면 아들 혼내세요. 당신은 제정신이야? 부부 사이에 이런 말 왜 안 해? 말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억울해하겠어? 시모 앞에서 더 난리쳐버리세요. 나쁜 며느리 하시고 시댁에 도리도 지나쳐요. 거리 두시고 친정 갈 때도 나 쉬러 가니까 네 엄마 보고 싶으면 혼자 다녀오라 하세요. 처음이 힘들죠. 말하다 보면 안 힘들어요. 싫으면 싫다, 아닌 건 아니다 말하고 사세요. 님이 바뀌면 주변도 바뀌어요. 제가 딱 저 시어머니에서 좀 더 한 차원 뛰어넘은 시어머니 상대해본 사람으로서 남편도 절대 정신 못 차리네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시어머니랑 싸워야 합니다. 진짜 진지하게 말싸움해야 돼요. 니네 엄마 이런 식의 기분 나쁘고 무례하거나 생각 좀 하고 말하라는 둥 기가 막힌 시어머니 노릇을 할 때 쏘아 붙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대 화내면 안 돼요. 화내지 말고 정말 차분하게 조곤조곤 따져 씹어줘야 해요. 시어머니 뒷목 잡고 넘어가면서 아마 말을 더더욱 심하게 할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더 이상 어머니 이런 언사 받아줄 수가 없어요. 전 이런 취급당할 행동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혹시나 제가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게 어머니한테는 제 약점이라면 잘못 짚으셨어요. 저는 남편한테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 안 보고 살게요. 그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하세요. 집안 뒤집어지겠지만 한번 흑화해야 함부로 안 건드립니다. 저 진짜로 지금까지 안 보고 있어요. 맨날 참으라고 구슬하던 남편도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걸 인정하는지 눈치만 빤히 보고 있고요. 꼭 저런 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 며느리 쪽에서 한번 돌아 미쳐 날뛰어줘야 시댁에서 주춤하고 그만 건드리더라고요. 갑자기 저런 막말 들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해졌다가 나중 되면 열불 터지고 속병 나죠. 말대꾸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일단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어머님 말을 따라해봐요. 어머님이 야라고 하시면 지금 야라고 하셨어요? 친정 엄마를 두고 니네 엄마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 어머니더러 니네 엄마라고 하셨어요? 이혼해야 된다 하시면 어머님 지금 저희더러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기가 막히다는 투로 믿을 수가 없는 말을 들었다는 식으로 되묻게 하시면 돼요. 후기입니다. 올려주신 댓글들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읽으시는 분들 계시면 남편에게도 보여줄 생각이니 언제든 조언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해주신 말씀이 대충 이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제일 문제다. 남편 또는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말해라. 고분고분 다 들어주는 네가 문제다. 글쎄요. 남편이 문제라고 해주시는 건 저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시어머니 탓만 할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엄포를 놓을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적은 일들 외에 상처받고 힘들었던 일들을 남편과 얘기해보지 않았을까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신혼이라면 신혼이지만 정말 초기에는 수십 번 수백 번 어르고 달래도 보고 그러다가 말 안 통하고 시정 안 되면 답답한 맘에 동네 떠나가라 소리 지른 적도 많고요. 저 혼자서도 심리상담 받으러 다녀도 봤고 남편과도 부부 상담 받으러 다녔지만 상담 받아도 남편은 그 자리에서만 다 이해하는 척 돌아서면 매번 똑같으니 고쳐서 살긴 글렀다 생각이 들길래 지쳐서 관뒀습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니 못 살겠다 뒤집어 엎었던 거죠. 제가 말해도 몰라 상담사분이 말해도 몰라 다 그냥 제자리고 저만 악을 쓰고 있으니 변해가는 제 모습도 보기 싫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너무 지쳤어요. 그런 제가 고분고분 다 들어줬을까요? 친정 갈 때 잠시라도 시댁에 들르자고 하면 우리 집 갈 거다 왜 꼭 인사 가야 되냐 나도 우리 부모님 보러 왔다 등등 많이 싸우면서 제 주장 다 했고 그러고 나면 그때는 그냥 제 말 이해한 척 지나갔다가도 또 지나면 반복되고 그런 거죠. 아무튼 시어머니와 저의 모든 일들과 저와 남편 사이의 모든 일들을 다 적을 수 없다 보니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뭐 좋은 게 좋다고 시어머니는 어른이라는 생각에 남편 붙잡고 시어머니가 이러더라 당신은 왜 그러냐 난리는 쳐왔어도 시어머니한테 직접 대들고 말 받아치고 그런 적은 없으니 어쩌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네가 제일 멍청하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 글 그대로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제일 문제인데 뭘 더 얘기해보냐 하셨는데 그런 화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바보 취급받을 정도로 대접받지 못하다는 걸 안 이상 더는 못 살겠다고요. 남편이 문제다 제가 멍청하다 해주신 모든 지적과 댓글들 다 감사합니다. 댓글은 앞으로도 더 달아주시면 한 번씩 다 살펴보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과 행동을 고쳐먹을 건지 남편도 자기 와이프가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던 건지 두고두고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쓴소리 해주신 분들, 언니처럼 엄마처럼 조곤조곤 조언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3살 애기 엄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시댁이 너무 스트레스네요. 다른 분들은 10월도 어떻게 견디고 있나요? 시댁에 안 간 지 4,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잘 찾아가는 편도 아니었지만 남편 입장에선 자기 부모님 집이라 자주 가고 싶겠죠. 창피하지만 혼전 임신이라 아직 결혼식도 못했고 저희가 좋아서 아이 낳고 사는 거라 부모님에게 결혼식 문제로 말씀드린 적이 없네요. 저에겐 굳이 결혼식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있고요. 처음에 임신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죠. 엄마 나 사고 쳤어.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교통사고? 무슨 사고? 라며 난리였죠.
남편이 조용히 임신했어. 라고 말하자 정색을 하시면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시기에 낳겠다고 말했더니 니네 아빠한테는 니네들이 말해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시부모님과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시아버지에게 저희가 말하기도 전에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저희에게 아빠한테 할 말 있지 않니? 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듯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하고 밥 먹어. 라면서 조금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듯하여 알게 모르게 넘어가 버렸네요. 그 뒤로 시댁에선 저는 무슨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한 달 반 동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임신해서 술 먹으면 안 되는 건 뻔히 다 아는 사실인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맥주를 먹으라고 한 잔은 괜찮다며 권하시고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정수기물도 비려서 먹지 못하는 지경이었는데도 말이죠. 먹지 않겠다고 하면 고집을 피우고 입에 가져다 댈 때까지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못해 입에 조금 가져다가 냄새를 맡으니 넘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방으로 들어왔더니 방까지 쫓아와서는 비빔면을 해주겠다며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먹겠다고 하니 네가 뭐가 먹고 싶겠니? 이러시면서 쌀쌀맞게 말하고 나가더니만 굳이 비빔면을 만들어 와서는 먹을 때까지 먹어. 네가 먹어야지 나도 먹지 않겠니? 라며 고집을 피우시길래 한두 번 집어먹고 조금 있다가 먹겠다고 했더니 다 먹어라. 라면서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비빔면 먹고 배탈이 났고 그날 남편이 와서 화내고 난리였었네요. 그 뒤로도 정말 지울 수 없는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임신 초기에 살이 확 찌는 바람에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안 먹고 몸이 아파도 우리 딸은 씩씩하게 잘만 크던지 살이 찌기 시작하니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장난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옆에 네가 살쪄서 붙어다니면 창피하니까 살을 빼라. 우리 아들은 애기 같아서 뚱뚱한 네가 붙어다니면 안 된다. 정말 임신한 사람에게 그런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도 모르게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남에게 저 뚱뚱하다고 창피하다고 막말하시고 가족 식사를 하면 너 맥주 좋아하지 않냐? 라면서 술 먹으라고 애 지우라고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하니 입덧은 더 심해지고 살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나중에 입덧이 괜찮아지고 통닭이 너무 먹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시켜주더라고요. 얼마 만에 먹는 음식인지 너무 행복해서 닭다리 하나 들고 먹으려고 하니 밤에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라며 못 먹게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러시는데 정말 한 입 베어 물고 더 이상 못 먹었습니다. 어찌나 눈치를 주고 무안을 주고 창피를 주시던지 보다 못한 신랑이 그렇게 말하면 엄마 같으면 먹고 싶겠냐? 라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속상해서 방에 들어가서 울던 것도 여러 번 있었네요. 시아버지는 제가 인사해도 받아주시지도 않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시질 않으시고 그 누가 봐도 그 집에서 저는 왕따였습니다. 참다 못해 친정으로 도망와 버렸어요. 시댁에서 2, 3년만 살다가 돈 모아서 나가자고 남편에게 그리 말했는데 모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시작한 저희가 멍청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남편과 떨어져 지내다가 작은 원룸구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싸우기도 많이 하고 울고 웃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댁하고 떨어져 살아도 스트레스는 여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집들이 하자. 사람들 데리고 갈 테니 음식 좀 해라. 라며 그 작은 원룸에서 집들이를 하잡니다. 남편은 안 돼. 집도 작고 원룸에서 무슨 집들이를 해. 요 앞에 나가서 식사해.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 안 가. 하고 성질을 내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정말 원룸에서 무슨 집들이를 한다는 건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와서는 먹다 남은 멸치볶음 한 주먹을 비닐에 싸서 먹으라고 가져오시질 않나 익지도 않은 포도 한 송이를 먹으라고 가져다 주고 다 썩어가는 상추를 한 봉지나 주시고 김치 한 통 가져오시더니 지금 냉장고에 안 넣으면 다시 가져간다. 라는 둥 임신하고 참얼미가 너무 심해서 걸어다니는 저에게 버스 타고 1시간 거리인 시댁에 오라고 하고 못 가겠다 하니 택시비 던져주면서 택시라도 타고 와라. 정말 진상짓을 했습니다. 자기도 첫째 며느리에 시댁에서 힘들게 살았다면서 저한테 그런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토하고 머리 아프고 난리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출산 예정일이 왔습니다. 애는 안 나오고 촉진제만 3일을 맞았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엄마 뱃속이 좋았으면 40주 5일째 제왕절개에서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수술하고 4일 뒤에 시부모님과 시댁 조부모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병문안 와서도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너는 눈이 그렇게 나빠서 어떻게 하냐?
얼굴에 기미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람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했습니다. 아이 낳고 찾아가도 시아버지의 투명인간 놀이는 계속되고 시어머니가 주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하네요. 임신 초기에 저를 앉혀놓고 우리 집은 거지다. 아무것도 해줄 것 없다. 그래도 우리 아들하고 살고 싶냐? 라며 물어보던 시어머니한테 차마 아이를 지울 수 없어서 저희끼리 잘 살겠다고 했던 그때가 조금은 후회스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지금은 남편과 싸울 일도 더 이상 스트레스도 없네요. 아이가 보고 싶다고 남편에게 몇 달에 한 번씩 전화오고 그러지만 또 찾아가게 되면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장난감들과 책들, 남이 입다가 떨어져서 입지 못하는 옷들 이런 것들만 가져다 주니 가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이래도 시댁하고 잘 지내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런 일을 겪어도 제 생각은 확실하게 말하는 성격인데 그냥 듣지도 않고 넘기는 시댁이라서 항상 가면 바보 취급, 죄인 취급이네요. 제가 신랑보다 한 살이 많다며 언제나 높임말을 쓰던 시어머니가 생각나네요. 액면가는 어딜 가나 신랑이 더 오빠냐는 소리를 듣는데도 말이죠. 두서없고 막 써내려갔지만 읽어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틀린 글씨 있어도 이해해주세요. 다시 10월 뒤에 스트레스 받으니 답답해서 글 써봤어요. 저 같은 분들 또 있나 했어요.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애매하네요. 그럼 저는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아 혈압올라. 죽을 때까지 상 좀 마시고 아기도 크면 말해주세요.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엄청 고생시키고 괴롭혔다고. 진짜 이상한 시월드네요. 나 같으면 진작 도망 나왔겠다. 더 이상 시댁과 엮이지 마세요. 하는 행태를 보니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들입니다.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는 본인이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했던 시어머니도 아니요. 그렇다고 시댁에서 편하게 해줬던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과 딸을 좋게 말해서 구별해서 일반적으로는 차별해서 키운 어머니라고. 그러니 새로 태어난 손녀도 막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는 공통적으로 며느리가 남의 집 귀한 딸이라는 걸 모릅니다. 본인이 귀한 딸이 아니었으니까요. 자기 집은 가진 것도 없고 거지다. 시험에 본인 입으로 그래놓고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저런 유세를 떠는지 아들 가진 게 뭔 벼슬이라고 상종할 가치가 없네요. 저도 방구 같은 남편과 방구 같은 시댁을 잘못 만나 이혼했지만 벗어나고 나니 얼마나 후련하던지. 힘내시고 그나마 남편분이 잘해주시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참은 것도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냥 그 전에 내 남동생 데려가서 그 집 다 엎어버렸을 거다. 아니면 그냥 나오고 보러 가지 않고 애 낳았을 때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된다면 부모님 내 동생 무조건 내 옆에 있게 하던지. 저도 혼전 임신에 홀 시어머니셨어요. 연애할 땐 정말 엄마처럼 잘해주시고 아가야 아가야 하시던 어머님.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던 그날부터 시작이었죠. 좀 일찍 결혼해서 철이 없었지만 그래도 원래 성격이 털털하고 어른들한테도 나름 살갑게 하는 스타일이라 많이 노력했는데 제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저희는 처음에 4개월 정도 같이 살았어요. 신랑 퇴근하고 잠깐 산책하러 나가면 제가 살던 지역이 아니라 매일 집에만 있다가 신랑 오면 잠깐씩 밖에 걷고는 했어요. 어느 날은 문을 아예 다 잠궈버리시고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수납 같은 거 막 열어보시고 나중에 막 욕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따로 살면서 좀 나아졌지만 애들 잘 안아주지도 않으시고 맨날 신랑만 부르셔서 힘들게 하시네요. 저도 저지만 님도 정말 너무 마음고생 몸고생 하셨을 것 같네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화이팅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은 나아지더라고요. 정말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맞네요. 후기입니다. 저 혼자 스트레스 받다가 다른 시댁들도 일어나 싶어서 올린 글에 읽고 놀란 댓글들이 있네요. 사랑과 전쟁에서만 나오던 시댁을 겪어보니 더 단단해지고 야무져지고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시아버지께서 신랑에게 연락이 와서는 일요일에 점심이나 먹자며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새벽 3시까지 남편과 말싸움하다가 편두통에 배탈이 나서 그만하자며 한숨만 쉬고 서로 풀고 잠이 들었네요. 시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 나의 미래가 며느리의 미래다. 전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시어머니도 혼전 임신에 집에서 반대한 결혼하고 살고 계시는데 그 순서를 밟아가는 저희를 보며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상하셨겠지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랑은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며 돈 조금 보태줄 테니 저한테 시댁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돈 있었으면 우리 아들 데리고 진작 이 집에서 나갔을 텐데. 그러시면서요. 그래서 저희 원룸에서 살았던 거죠. 돈 보태주신 거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것도 준다 하다가 한 달 넘어서 주셨지만요. 그래서 친정으로 한 달 도망 온 거였어요. 할 수 없이 바퀴벌레 나오고 귀뚜라미 나오는 허름한 원룸구에서 나갔었어요. 출산 준비, 가전제품 저희 돈으로 다 사고 오셔서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돈 주시고 가셨죠.
수술했었으니 돈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돈 주시면서도 병원에 못 오게 하면 병원비 안 내준다며 협박하시더라고요. 수술했으니 태어나는 날 오셔서 아기 보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나중에 오라고 했더니 전말을 하셨던 거예요. 병원비 내달라는 소리도 안 했었는데 말이죠. 애기 나오면 시부모님 얼굴 본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애가 혹시 안 나올까? 라는 생각도 했었네요. 저희 돈도 보태서 병원비도 냈었고요. 제가 혼전 임신한 거 많이 창피한 일이죠. 하지만 연애 시절 남편과 했던 약속이 혹시라도 아기가 생기면 힘들더라도 지우지 말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딸 뱃속에서 부정맥 와서 한 달 힘들게 하고는 지금은 정말 다른 아이들 안 부럽게 병원도 안 가보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크고 있어요. 이렇게 건강한 아이 낳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글 읽으면서 저보다도 힘든 분들도 계시구나. 저는 별거 아니구나 하고 마음 편히 생각하며 살아가렵니다. 모든 며느리들 화이팅. 아, 그리고 어느 며느리가 쓰레기장에서 주워다 준 장난감에다가 책에다가 썩은 상추 먹다가 남아서 가져온 멸치볶음 한 주먹 이런 거 받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겠죠. 보험도 저 아는 사람 있다고 제가 들겠다며 괜찮다고 했었는데 저 몰래 2개나 들었더라고요. 그리고선 태아보험 들 때 10,000원짜리 상품 있다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보험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뭐라고 하셨었죠. 보험 들 때도 저한테 연락 온 거 없고요. 제가 사인도 한 적 없고 저 약관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눈이 나쁘고 얼굴에 김이 올라온 거 걱정해 주신 말씀 같다고 하셨죠. 그 말 하시면서 나이 많이 먹었는데 눈까지 나빠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저 20대고요. 나이 그리 많지 않아요. 남편과 1살 차이, 제가 1살 더 많습니다. 썰닭입니다.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인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라는 말 자체가 안 좋은 이미지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 시어머니 검색해보면 연관 검색어에 시어머니 집착, 시어머니 스트레스, 시어머니가 싫어요 이런 말들이네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정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 여기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라고 하는 것처럼 조선시대 때도 그랬을까요?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야, 허튼 소리 말고 네 마누라한테 빨리 와서 매주나 쓰라고 해라. 뭐 이랬을까요? 제 생각은 그냥 제 생각이니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엄마들의 아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살만 넘어도 성인이고 결혼했으면 더 큰 사람이 되는 건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더욱 잘 살길 바라는 좋은 마음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관심을 갖는 건데 아들들은 그 관심에 상응하지 못하니 며느리들에게 표현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스트레스가 되고 집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자식들이 어련히 잘 살겠지 하고 관심을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친 관심은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까먹었네. 멋있는 말 하려고 했는데 까먹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뭐였을까? 생각이 안 나. 깜빡깜빡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지갑 어디 뒀는지 찾기 전에 가스레인지 껐나 생각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